나는 지금도 그날 소리가 또렷하다. 아들이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유산 얘기부터 꺼냈다. 갑자기 통장하고 집 문서가 어디 있냐고 캐묻길래 난 제대로 대답도 못했다. 나는 아직 내 재산 정리 안 했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차분히 말했지. 그런데 아들은 내 말을 중간에 잘라버리고 그럼 끝이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러고는 방에 들어가 가방 하나 들고 나와선 신발도 대충 신은 채 밖으로 나갔다. 난 당황했지만 며칠이면 다시 돌아올 거라 생각했다. 그동안에도 아들하고 다투면 하루 이틀은 연락 끊기곤 했거든.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전화는 꺼져 있었다.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말이 다 달라서 결국 난 아들 행방을 찾기 위해 주변 연락처를 전부 뒤져야 했다. 아들이 집을 나간 지 5년쯤 됐을 때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아들의 주민등록이 장기 미거주로 말소 처리된다고 하더라. 그 말 듣고도 나는 혹시나 해서 경찰에 다시 문의했지만 성인이라 강제수색은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아들 흔적을 찾아보려고 금융기록부터 뒤졌다. 통장 거래 내역에는 오래된 대출 체납 기록만 남아있더라. 병원에도 알아봤는데 아들 진료 기록은 10수년 전 이후로 끊겨 있었다. 그때부터 난 아들이 빚을 지고 잠적했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따져보게 됐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빚을 독촉하는 전화가 내 번호로 걸려왔다. 그쪽은 아들이 내 연락처를 남겼다고 하면서 최근까지도 추심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드님이 피해가게 하지 말아달라며 번호 끊겠다 하더라는 말을 듣고 난 아들의 사정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 아들이 사라진 지 어느덧 20년이 됐고 그 무렵 병원에서 심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몸을 추스르고 있는데 집 초인종이 갑자기 울렸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고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순간 그가 먼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경계했지만 그는 자신이 내 아들이라고 말했다. 확인하려고 주민등록 앞자리를 대보라고 했더니 정확히 맞췄다. 그러자 그는 준비한 말을 꺼내겠다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집을 떠난 날 이미 큰 사채빚을 지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 빚은 내가 연대보증인으로 엮일 수 있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일부러 유산 얘기를 꺼내며 집을 떠나는 모습을 빚쟁이들에게 보여줬다고 했다. 그가 말하길 그날의 다툼은 전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위장이었다는 거였다. 아들은 그 20년 동안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일용직부터 위험한 현장 작업까지 가리지 않고 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신용기록을 일부러 모두 끊어놓았고 연락처도 주기적으로 바꿨다고 했다. 그 이유는 빚쟁이들이 나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였다고 했다. 그러더니 가방을 열어 보여주는데 거기엔 내 수술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확히 들어 있었다. 그 돈이 어떻게 모인 건지 묻자 그는 주요 근무지와 지급 내역을 날짜별로 기록한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최근에서야 마지막 채무를 완납했다고, 그래서 이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들이 어떻게 내 수술 일정을 알았냐고 묻자 그는 방문보호사 기록과 병원 행정자료 변경 내역을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호자 정보가 공란으로 바뀐 시점을 보고 내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수술 당일 아들은 직접 병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병원 직원이 보호자 서류를 요구하자 그는 즉석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해 제출하며 절차를 마무리했다.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됐고 나는 회복병동으로 옮겨졌다. 아들은 회복실 밖 대기 의자에서 수술 종료 안내를 기다리고 있었다. 천면의 시간에 그는 봉투 하나를 건네며 앞으로의 치료 계획표를 꺼내 보였다. 그 안에는 향후 진료 일정, 약값 예상치, 생활비 조정안이 적혀 있었다. 아들은 지난 20년 동안의 행적을 정리한 문서도 함께 내밀었다. 거기엔 근무했던 장소, 받은 급여, 빚상환 내역이 날짜별로 기록돼 있었다. 나는 퇴원하고 나서
그 자료들을 모두 따로 분류해 서류함에 넣었다. 아들은 이후 내 병원 예약을 직접 잡아주고 이동도 도와줬다. 우린 집안 정리를 계기로 가구 배치를 다시 하고 생활 패턴을 일정하게 맞췄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 집에서 지내며 끊어졌던 일상이 서서히 복구되기 시작했다.